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각에 또는 제 영상을 또 이렇게 아침에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그런 이름을 입에 담느냐. 이렇게 항의하실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원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준석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활동 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평가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뭘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준석이는 지가 뭐나 된 듯이 지금도 자기가 남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는 지금 명태균이를 상대하니라고 지금 바쁠 텐데 명태균이하고 전화 통화하니라고 바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 명태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남들 품평을 하고 앉아 있으니 참 여유만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거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과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준석이는 아주 자기의 아주 그 시각 있지 않습니까? 요것대로 그 다음에 자기의 바람을 또 섞어가지고 이 한동훈 대표의 지난 100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제가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기사를 찾아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으로 그런 비중과 가치가 의미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찾아볼 일도 없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한동훈 100일 빵점이라고 했다는 그 기사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사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 클릭을 하고 나서 지금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사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평가할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할 게 없다? 지 입장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할 게 없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 뒤에 이어진 내용들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악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준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로 매기면 빵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개혁신당에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이준석이가 지금 저기 명태균이하고 1억 공자로 하고 있는 저 이준석이가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 여러분들이 뽑은 당대표 7.23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 집권 여당 내의 주류 세력들, 친윤 세력,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 용산에서조차 대놓고 공개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흔들려고 했고 낙마시키려고 했고 시중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자력으로 독자적으로 당원과 그 다음에 민심의 선택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된 사람을 향해서 2023년 3월 달에 지가 못 나오니까 지가 나오기가 그러니까 천하 용인을 내세워서 어쩌고 저쩌고 천하람이가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도 2명이 되고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그 이준석 자기가 걔네들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억 원 상당의 정치 컨설팅을 해줬다고 자처했던 이준석 그 이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이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정말 제대로 심판을 받은 자 아닙니까? 지가 신당 창당 가능성 할 때 그냥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준석이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당대표 출마하면서 내건 제1공약 최상병 특검법도 못했는데 무슨 평가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더 엄밀히 얘기하면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 특검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저도 제가 기사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난 그 당대표 취임 이후에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할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했다고 해서 평가할 거리가 없다. 점수를 매기면 빵점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준석이가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이준석이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미련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시사저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10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짚어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안 했고 못했는지 짚어봐야 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이준석이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국회의원 돼서 뭘 하고 앉아있느냐. 한동훈이란 사람은 최소한 국민 세금은 안 받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평가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최소한 국민 세금은 안 받아가는 사람인데 이준석이는 국민 세금을 따박따박 이준석이 말에 따르면 실수령액이 월 992만 원? 여러분들 이거는 순전하게 국회의원의 세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정활동 지원금 이런 거 따지면 여러분들 훨씬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체 뭘 하고 있는 자인가? 이준석이는 그 숱한 종편의 정치 패널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라고 온갖 유튜브 채널 출연하고 방송 출연해서 한동훈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까라고 국민들이 그 세금 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최상병 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쥐가 발의를 하든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치자금법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 이거 개정안을 얼른 내야 됩니다. 왜 내야 됩니까? 국고보조금. 얘네들이 이준석이가 그거 안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썼지 않습니까? 안 쓴다고 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정치자금법 개정안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이 지네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당 얘기할 때가 아니고 이준석이는 남의 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 앞가림부터 해야 됩니다. 명태균 논란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지 저는 그것조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 10월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보수가 부산 금정에서 이긴 걸 자랑했나라고 이렇게 지적했다고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 이준석이는 깝깝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언제부터 이긴 걸 자랑했냐고? 이번부터입니다. 왜 이번부터냐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발 악재, 김건희발 악재가 이 민심을 분노케 한 가운데서 치러진 게 바로 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부산 이게 10월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뭔가 논란이 터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어져 왔고 또 김건희, 디올백, 수수 그다음에 그 총선 과정에서 각종 터져 나왔던 용산발 악재 그리고 그 뒤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언행들 행보들 김건희 또 문자 익십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명태균 커넥션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는 와중에 또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별의별 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게 바로 10월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위태로웠습니다. 이건 여론조사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2024년 10월 1일부터 2일간 이틀 동안에 부산 금정구 505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산 금정구에서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이긴 걸 자랑했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지금도 그런 걸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여론조사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좋아하니까 명태균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명태균한테서 강혜경한테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자가상 대결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41.7%,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1.9%.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
지지율 격차가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국 혁신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율이 12%에 달했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그 격차를 메우고도 오차 범위 안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이 한마디로 좌파 정당이 단일화를 했을 때는 앞설 수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또 언제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또 그 전에 접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그런 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거는 10월 6일부터 7일 동안, 이틀 동안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당 지지도도 참 위태로웠습니다.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4.3, 조국당 10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놓고 봐도 벌써 44.3대 39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준석이가 있는 개혁신당이 3.9가 나오니까 이 한마디로 이 좌파 정당들을 다 끌어모으면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야권이. 그리고 이 후보별 지지율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러분들 단일화가 된 이유인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5.8, 국민의힘 후보가 42.3.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아니지만은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섰냐면 3.5%포인트 앞서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오차 범위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아니었지만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국내임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취임한 이후에 뭔가 잘못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실수를 저질러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도덕성,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책적 능력, 한동훈 대표의 당무 운영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고조돼서 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아무리 짧게 봐도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축적되어 왔고, 또 거기에다 김건희 씨가 계속 거기에다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용산발 악재가 시도 때도 없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부산 금정구에서도 위태롭다는 그런 징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는 그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 무슨 선거의 달인이라는 식으로 지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지가 뭔 그렇게 정치에 대한 아주 탁월한 안목을 가진 것처럼, 지가 무슨 어마어마한 전략가인 것처럼 자처하고 다니는, 선전하고 다니는, 자화자찬하고 다니는 이준석이는 여론조사 결과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모르면 명태균이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그렇게 수시로 통화하는 것 같던데, 유튜브 채널 보니까 명태균이가 전화하니까 바로 봤던데, 명태균이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그걸 모르고서 지금 여기 시사저널 유튜브에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부터 보수가 부산 금정에서 이긴 걸 자랑했냐고?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바로 이 윤석열 정부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저 용산의 대통령실 참모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부산 금정에서조차 국민의힘 후보가 뒤진다, 저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이 단일 후보가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긴 게 그러면 자랑이고, 그 다음에 정말 위안을 삼아야 되는 일이고, 그나마도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에서 이길 수 있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걸 구태여 왜 깎아내리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동훈, 윤석열 절대로 극복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완전 지 마음대로입니다. 뭐라 그러냐?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총선 직전 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도 줬다. 그야말로 한 대표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 것이다. 한 대표가 이루어온 정치적 성취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한 대표는 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
저기 지금 현재 친윤 세력들,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부부를 옹호하는 유튜브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준석이 기준에 따르면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이준석이는 뭐 틀튜브, 뭐 극우 유튜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그런 것 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국내의 당대표로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하게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을 했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법무부 장관을 시켜줬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정치적 자산을 받았다는 얘기가 가능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이와 같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한두 명입니까? 왜 그럼 그 사람들은 대선 주자 반열에도 못 오릅니까? 왜 일찌감치 그 옛날부터 대선 주자로 지가 자칭 나섰던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원희룡 같은 사람들은 왜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켜주고 인수위에서 정책본부장도 했고 캠프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왜 원희룡 같은 사람은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안 나옵니까? 왜 원희룡 같은 사람은 전당대회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번 7.23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어떤 윤석열을 통해서 뭔가를 한 사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총선 과정에서 그걸 확실히 탈색을 했고 그나마도 어떤 꼬리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7.23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걸 갖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 분리를 시켜준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국내임 당원과 국내임을 지지하는 지지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 만약에 정말 윤석열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만약에 정말 윤석열의 충신이었다고 한다면 안 찍어줬을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저 용산의 변화를 바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지금 바라고 있고 물론 지금 얘기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정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라 정말 이 새로운 인물이 정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면서 저 용산의 변화를 같이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7.23 전당대회의 당심이었습니다. 그 당심을 가장 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한동훈이 당심의 선택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한테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다 해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루어온 정치적 성취는 다 윤석열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한동훈은 윤석열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이준석의 희망상이고 이준석의 사실상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헛된 기대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같이 뭘 지가 객관적 분석이나 평가나 한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늘어놓고 있으니 이걸 보는 사람이 혈압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아까 물을 좀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얘기를 하고 있자니 정말로 이 목이 근질근질거리고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란 그 이름 그리고 이준석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이준석의 얼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결코 기분 좋은 영상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준석이가 하는 얘기가 친윤이 하는 얘기와 비슷하다. 이 이준석이가 하는 얘기가 저 용산에서 흘러나오는 관계자발 한동훈 평가 이런 것과 정말 일치한다. 왜 그럴까? 갑자기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명태균 논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다음에 또 김건희 허은하 뭐 이런 통화로 이어지는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왜 이준석이가 무슨 이유로 무슨 계기로 자꾸 이렇게 용산과
코드를 맞춰가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게 할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후원을 해주신 리사 팩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리사 팩님.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 건강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채널 구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